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는 필요한 제도였다는 망언을 해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 같은 망언을 바로잡기 위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전역을 직접 순회하며 증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촉구해온 수요 시위. 제1074차 수요 시위에 참가한 한 학생이 스승의 날을 맞아 기로녹 할머니에게 꽃을 달아드립니다. 자신들이 겪었을 비극을 후손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기꺼이 역사의 증언자가 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삶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할머니들에게 이 땅의 딸들이 전하는 감사 인사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할머니들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재집권한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은 일본 대사관의 높은 담벼락만큼이나 꽉 막혀 있습니다. 야베 내각의 인사들은 평화헌법 개정 시도, 연이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역사를 거스르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3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 기강과 전쟁 피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제도였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을 만나서는 집창촌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수요 시위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억울함,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일본의 태도는 이미 어린 여학생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여자 입장으로서는 그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합니다. 좀 많이 분합니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이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거기다가 여성들까지 동원시킨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전쟁터에서 꽃다운 청춘을 유린당했던 할머니들은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태도에 크나큰 고통을 다시 느껴야만 합니다. 할머니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은 존재했으며 자신들이 그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어디다가 말을 할까 답답합니다. 저 일본 후손들 단단히 당해야죠. 우리한테 못된 짓 한 것을 저희 입으로 시방 광고하는 거니까 빨리 당해야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일본인들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8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도 피해 할머니들은 직접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증언 집회를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안부 문제를 다시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일본 사회의 변화를 앞당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순회 집회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오사카 방문 때는 하시모토 시장과의 면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대협과 감리교 여선교회, 교회협 양성평등위 등 20여 곳 연대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중단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대일 외교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고령의 몸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역사의 진실을 호소하는 피해자들 앞에 모든 망언을 거둬들이고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하시모토 시장의 망언에 대해 우리나라와 중국, 해외 언론들까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모토 시장은 15일 재차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그릇된 태도에 우리네 어머니이자 누이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또 한 번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 총회장단이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총회장단은 지난 11일 명성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WCC 제10차 총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는 WCC 총회에 대한 입장문에서 일부 개인과 단체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반대하면 일반 사회나 세계가 한국교회 분쟁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다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총회장단은 또 총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게 될 경우 대한민국 국위 선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의 한국교회가 널리 알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적 남북 통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장통합 전 총회장단의 입장 표명은 최근 이단과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모 단체를 비롯해 일부 개인과 연합기관이 WCC 반대 집회를 열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CC 제10차 총회는 오는 10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봉사하는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최근 다문화 가정과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센터가 건립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상임이사이신 권호성 목사님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셨나요?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이제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에 나왔던 말인데요. 식탁에서 시중을 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 시중을 두는 말인데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게 봉사와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직이 있었는데 사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사도가 하고 그 외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교회 안에서 집사직을 뽑아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때 디아콘,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도 디아콘이라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의미죠.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 사명 중에 하나가 섬김과 봉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뜻도 있고요. 제가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요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섬김과 봉사다. 그런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죠. 네, 그러면 이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우선 저희들이 크게 계획하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 중에서 그런 여성들을 돌보는 일, 다문화 관련 사업과 또 중독자, 보통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요새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이 있는데요. 중독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고 또 실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 사업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하려고 하는 세 가지, 다문화 관련 사업, 중독 관련 사업, 연구 사업 세 가지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히 이주 여성과 중독자에 집중하신 계기가 있나요? 예,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단일 민족이었다가. 그런데 우리가 좋은 면만 보기도 하지만 현재 22만 명의 다문화 여성과 16만 7천 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다문화 자녀들이 있는데 결혼 후 5년 사이 한 40%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혼 후에 갈 곳이 없는 것이 다문화 여성들과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여기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제대로 소통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맞이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소개하고 또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우리가 주기도 하고요. 또 식사에 관련된 주부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친정 부모를 맺어준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중독자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요새 약물 중독 사건도 있고요. 또 도박과 관련해서 유명한 감독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680만 명이라는 통계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4대 중독이 있는데 물질 때문에 중독이 되는 알코올 중독이 있고 또 마약과 같은 약물 중독이 있고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중독이 되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박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은 것이 게임 중독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들어와서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사실 지금까지 뭘 하고 있나 질문해 보면 참 약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인데도 우리가 실천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약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 사업으로서 중독 사업을 하고 예방과 치유, 그래서 우리 중독 사회를 치유 사회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복음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진정 생활 속에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 지난주에 센터를 개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활동은 계속 해오셨죠? 예, 저희들이 우선은 올 1월부터 실질적으로 업무는 시작을 했고요. 네. 뭐 업무라고 해야 처음부터 뭐 의자 책상도 들여와야 되고 전화선도 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맨 처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전남 지역에 있는 다문화 어린이들 37명을 서울로 저희 초청을 했습니다. 지역에 떨어져 있는 다문화 우리 이 자녀들이 실제로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감수성이 굉장히 약한 편이죠. 그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1990년대에 배낭을 하나 메고 유럽이나 미국에 배낭여행 갔을 때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세계에 자기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다문화 자녀들이 서울에 와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경복궁을 비롯한 우리 고궁, 또 광암도 가고 청계천도 가고 또 연극 같은 것을 저희 문화적으로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이나 또 은행 본점에 가서 금고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커서 은행장이 되겠다든지 또 KBS 방송국을 가서 보면서 질문을 하라고 그러니까 KBS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부터 하고 네. 아이들에게 폭넓은 꿈을 실어주기 위한 이제 그런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고요. 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진료도 하고 자매 결혼도 맺고 이제 이런 그 다문화 어린이들 서울 나들이 초청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연 교회가 다문화 여성들과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좀 연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문화 포럼을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말에 다문화 그 자녀들의 서울 나들이에 이어서 일주일 뒤에 다문화 포럼을 했고 그리고 지난 5월 9일 날 목요일 날 개원식을 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이나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다문화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이 와서 축사도 했고 우리 이사장이신 김사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거기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진정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렇게 성김과 봉사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감동 깊게 들었고요. 네. 또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이번 주네요. 그러니까 개원식 다음 주일이니까 바로 내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중독 포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은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서 저희는 익숙한데요. 이 총무직 이후에 이런 디아코니아 사역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일할 계기가 됐으니까 하게 된 건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와 교회 사이에 교리적인 일치도 있고요. 또 교단들 사이 서로 협력 사업도 있지만 교리만을 따지면 교회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협력과 봉사를 통해서는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네. 일치의 어떤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와 연합에 늘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역시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있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이런 일에 봉사와 섬김에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과제가 역시 봉사와 섬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개척과 해외 선교와 교회 성장과 우리가 애쓰고 많이 수고를 해왔는데 이제는 섬김과 나눔과 봉사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나도 같이 힘을 좀 거들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됐죠. 이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어떻게 발전하길 기대하십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한국교회가 봉사와 섬김을 위한 연합기관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봉사와 섬김이 그냥 막 하고 싶다 그래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나름대로 전술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그런 싱크탱크 역할,
어떻게 어느 분야의 어느 영역이 우리가 교회가 우리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봉사와 선교회관에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사람을 찾아야 되나 허브 역할을 해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에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관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확인하면 자료도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싱탱크와 허브의 봉사와 섬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봉사와 섬김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봉사와 섬김의 지도력을 키우고 양성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만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이미 세계교회에 디아코니아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교회의 네트워크, 특별히 디아코니아 역할을 하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해서 그곳에 이미 하고 있는 경험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네. 그런 그 네트워크도 저희들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주 여성과 중독자들은 정말 한국교회가 잘 보살펴야 할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을 위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의 사역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8개 통일 선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다음 달 6일 기도 큰 모임을 개최합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단절된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씨 뿌리는 통일을 주제로 한 이번 기도 큰 모임은 전체 집회와 비전 선포식, 기도 합주회 등으로 진행되며 통일 한국의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또 통일 문화 공연과 북한 음식 체험전, 사역단체 엑스포 등의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준비위원장 오일환 장로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며 이때 한국교회는 힘을 모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통일 한국의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도 큰 모임 후에는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한국기독교회관과 사랑의 교회에서 세1회 평화 기도회도 진행됩니다. C채널 방송이 네팔 모라비안 TV와 방송 문화 선교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C채널 방송은 15일 모라비안 TV와 MOU 체결식을 갖고 미디어 선교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과 방송 문화 선교 콘텐츠 교류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C채널 방송 허미숙 사장은 두 회사가 의미 있는 협정을 체결했다며 C채널 방송은 이 관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라비안 TV의 김영인 대표는 조그마한 힘이지만 아시아 선교 방송을 위해서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라비안 TV는 네팔 현지에서 복음 방송을 전하고 있으며 향후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등 모든 아시아 국가로 방송 권역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단체를 사칭해 설문조사나 성경 공부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북한 어린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학 YMCA 전국연맹이 17일부터 18일까지 조용한 현재 과거로 찾아가 묻다를 주제로 5.18 평화순례를 떠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영동과 영남 지역에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요. 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 10도, 대구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전남과 영남, 제주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